사람은 때때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풍습 속에서 뜻밖의 사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오직 여성만 존재하는 부족이 있다면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그들만의 전통 속에 남편이라는 존재가 단 한 명뿐이라면요. 이 이야기는 우연처럼 시작됐지만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운명의 길로 이어집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낯선 사랑에 휩쓸린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서지혜입니다. 세상의 낯선 사람과 사람들 속에서 당신과 함께 놀라운 여정을 나누고 싶어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가 처음 그 땅을 밟은 건 완전히 우연한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중동 오만의 끝자락, 사막지대의 좁은 비행로. 출장차 오만에 들렀던 그는 경비행기 투어 중 강한 모래폭풍을 만나 인근 부족 마을 근처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탑승객 중 유일한 생존자였던 그는 반쯤 실신한 채 모래 언덕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낯선 텐트 안에 누워 있었죠. 희미하게 보이는 장신구들과 형형색색의 천들, 그리고 그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는 5명의 여인들. 그 여인들은 검은 베일로 얼굴을 가렸고 그 눈빛은 경계와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겁을 먹기보단 어리둥절했습니다. 여긴 어디죠? 여인 중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여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긴 와흐디 부족. 당신은 이곳에 의해 선택받은 남자입니다. 그는 처음엔 그 말을 농담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이 부족이 일반적인 문명 사회와는 전혀 다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와흐디 부족은 수세기 전부터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 살아온 전통 부족이었습니다. 남자아이는 일정 나이가 되면 외부로 보내졌고 그 부족엔 성인 여성만이 남아 자신들만의 질서와 삶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과 대를 이으려면 남성이 필요했기에 10년에 한 번 외부 남성을 받아들이는 무르한이라는 전통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부족 전체 여성들의 공동 남편으로서 일정 기간 함께 살며 그들에게 아이를 가질 기회를 주는 임무를 맡는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그 무르한이 된 것이었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부족 내 어르신들과 여인들의 회의 결과 그가 목숨을 잃지 않고 이곳에 도달했다는 것 자체가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졌고 그날로 그는 특별한 천막과 음식, 의복, 심지어 경호까지 제공받으며 무르한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삶은 단순히 여자들과 함께 지낸다는 식의 환상적인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따라 각 여인의 텐트를 방문했고 각각의 여성은 모두 성격도 배경도 그를 대하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수줍고 조용했으며 어떤 이는 정열적이고 주도적이었고 또 어떤 이는 매우 이성적이고 냉정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마치 걷는 모래 위를 디디는 듯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에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인들 각각과의 관계에서 정이 생기기 시작했고 무르한으로서의 역할 이상으로 그들 사이의 갈등, 감정, 미래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이 점점 커졌죠. 그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땐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는 이 모래 위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의 어디쯤에선가 누군가는 그의 아이를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그는 그저 상황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각기 다른 여인들과의 시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옮겨다니는 천막, 그리고 매일 아침 열리는 부족의 회의. 그는 스스로를 잠시 손님이라 여기고 이 모든 상황을 관찰자처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곧 그가 관찰자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특히 문제가 시작된 건 한 여인이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부터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밀려온 건 책임감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라, 부족 내에서도 가장 조용하고 진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텐트에서도 늘 말을 아꼈고 그의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처음으로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의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곳의 규율에 따르면 그 누구도 아이의 아버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르아는 부족 전체 여성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조용히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알 거예요. 나도 알아요. 이후 갈등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다른 여인들도 그의 관심을 더 원했고 그는 단순히 정해진 역할이 아니라 감정의 무게 속에서 휘청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불꽃처럼 강한 성격의 야스민은 점점 사라를 질투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하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의 아이를 더 원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감정은 숨기세요. 우린 모두 당신과 가족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살아야 해요. 그 말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는 점점 정신적으로 고립되어 갔고 무르한이라는 존재가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감정의 줄다리기 한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이 와중에 부족의 어르신 중 한 명은 그에게 조용히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그대가 아이를 남긴다면 다시 떠나도 좋소. 하지만 감정을 남기진 마시오. 감정은 우리 부족을 무너뜨릴 것이오. 그 말은 명령 같았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 그는 처음으로 이곳에서의 삶이 그저 환상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현실이었고 책임이었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굴레였습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밤에 혼자 모래 언덕에 올라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이들을 책임져야 하지? 사라의 임신 소식이 전해진 이후 부족 내에선 보이지 않던 균열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 사이에선 은밀한 경쟁이 시작됐고 그를 향한 시선은 기대에서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이나라는 여인은 모든 여성의 일정을 철저히 기록하며 그와의 시간을 분 단위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야스민 텐트엔 1시간 반 있었죠? 전 겨우 40분이었어요.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우린 모두 같은 권리를 가졌다고요. 그 말은 불씨가 되어 회의장 안에서도 그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숨이 막혀갔고 스스로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버렸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야스민의 천막 안에서 그는 그녀에게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신이 마음을 준 여자가 누군지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당신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관계를 감출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밤은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점점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품었고 동시에 부족의 전통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부족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사라를 바라보는 다른 여성들의 시선은 날카로워졌고 그를 향한 관심은 더 이상 호기심이나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감정, 감춰진 질투, 그리고 질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공기 속에서 그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하루는 회의 도중 야스민이 사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자신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죠? 그를 독점하려는 거예요? 사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분명한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사라의 텐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모래 언덕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조용히 앉은 사람은 예상 밖에도 이나라였습니다. 당신은 착각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서 금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단호했습니다. 우린 그동안 감정을 버리고 살아왔어요. 당신 하나 때문에 균형이 무너질 수 없어요. 그 말은 그에게 경고이자 사실상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사람과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부족 전체의 규율과 전통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그는 부족의 장로들에게 불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제안을 듣게 됩니다. 당신이 더 머무르고 싶다면 사라와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단절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라를 사랑했지만 그녀 하나만을 위해 다른 여성들과의 약속을 어기면 그동안 지켜온 무르한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외면한다면 그건 자신이 선택한 사랑을 버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라와 조용히 텐트 밖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도 이제 이곳을 떠나고 싶어요. 그 말은 그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사라 역시 이 질서 속에서 더는 감정을 숨기지 못했던 겁니다. 그녀는 사랑을 택했고
이제 그 사랑이 부족의 규율과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밤은 길었고 그는 무루한이 아니라 단 한 명의 남자로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예고 없이 사라가 사라졌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그는 발을 동동 구르며 부족의 여러 지역을 수색했지만 그 흔적은 바람에 흩어진 모래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여성들은 일부러 그녀의 실종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그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에 빠졌습니다. 야스민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가요? 결국 사람을 사라지게 했잖아요. 며칠 뒤 장로들은 그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사라는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부족의 규율을 어겼기에 그녀는 고대의 관습대로 다른 지역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는 분노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그걸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나의 아이를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장로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그녀는 남을 수 없었소. 무루한의 감정은 부족 전체를 위협합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천막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연민이 아니라 무기력함과 죄책감, 그리고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 땅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 그는 한 가지를 결심합니다. 사라를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것. 그는 한밤중에 말 한 마리를 빌려 사라가 추방된 북쪽 오아시스를 향해 홀로 떠납니다. 그 여정을 통해 그는 무루한이 아닌 한 사람의 남자로서 진짜 사랑을 찾아 나선 것이었습니다. 북쪽 오아시스는 상상보다 훨씬 더 척박하고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사실상 추방이라기보단 망각을 의미하는 장소였죠. 그는 며칠을 헤매고 현지 유목민들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사라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텐트 안에서 홀로 물을 길어오며 살고 있었고 그의 얼굴을 본 순간 놀람과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뭘 해요? 돌아가요. 당신은 무루한이잖아요. 부족에겐 당신이 필요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루한이 아니야. 그곳엔 나의 이름이 없었어. 하지만 여기 너와 함께라면 나는 다시 사람이 될 수 있어. 사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가족이야. 아무리 규율이 강해도 사랑은 그걸 이길 수 있다고 믿어. 사라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시작해요. 아이와 나 그리고 당신. 그렇게 그들은 북쪽 오아시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은 부족했고 밤은 길었지만 그곳엔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감정은 자유로웠습니다. 몇 달 뒤 그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떠난 부족에서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감정과 전통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었고 무루한 제도에 대한 의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장로 중 한 명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옵니다. 그대가 떠난 자리는 크고 깊었소. 그러나 동시에 그대가 남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고민이 되었소. 그는 그 편지를 사라에게 건넸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사랑이 결국 바람을 바꿨네요. 오아시스의 하늘은 언제나 맑았고 밤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 한 명의 남편이 아니었고 어떤 부족의 규칙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한 사람의 남편, 한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한 여자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막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그들의 삶은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부족이 다시 그를 찾는 날이 오더라도 그는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은 전통보다 오래가는 법이니까요. 그들은 오아시스 주변의 작은 채소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수분은 적었지만 사라는 모래 속에서도 자라는 식물들을 알고 있었고 그의 손은 늘 그 옆에서 함께 움직였습니다. 밤이면 둘은 불을 피워놓고 별을 올려다보며 이전의 시간들을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끔은 그곳이 그리워. 하지만 지금 여기, 너와 아이가 있는 이 시간이 더 좋아. 그녀는 미소 지으며 아이를 품에 안고 대답했습니다. 우린 이제 우리만의 부족을 만든 거예요. 규칙도 순서도 필요 없는 감정이 중심이 되는 부족.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아이는 자라났고 그를 아빠라 부를 때마다 그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 번은 유목민 무리가 오아시스를 지나가며 그를 알아봤고 그 소식이 다시 부족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다시 한번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떠난 이후 부족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이제 감정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변화의 씨앗은 당신이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무르한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그는 그 편지를 들고 모래 언덕에 올라 사라와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린 돌아가야 할까?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라면 나도 함께 할게요. 그러나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내가 선택한 이 삶을 더 오래 안고 싶어. 이곳이 진짜 나의 집이니까. 그리고 그날 밤 모닥불 옆에서 그는 아이를 무릎에 안치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사막의 한 부족에서 사랑을 금기시한 시대의 이야기, 그리고 그 금기를 깬 사람의 이야기. 그 아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빠가 그 사람이에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바로 그 사람이란다. 사막의 바람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들 가족의 삶은 고요하고 단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사랑이 전통과 규칙을 흔들 만큼 깊을 수 있다는 건 결국 그 감정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지금까지 서지혜였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